혹시 여러분은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일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나는 뭘 준비해야 하지? 하는 생각만 맴도는 적이 있으시죠? 젊을 때는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60대, 이제야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준비해야 후회가 없을까? 참 묘하죠.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후 불안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연금은 얼마나 있는지, 저축은 충분한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현명하게 살기 위한 노후 대책 4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자식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위. 체력을 관리가 아닌 보존하라. 영수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등산을 했습니다. 동네 등산 모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이었지만 뒤처지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라도 따라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요. 다른 사람들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다녔더니 결국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셨네요. 이제는 지키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력은 더 이상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걸.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팀의 대규모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후 건강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적당히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이고 회복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왜일까요? 60대 이후의 몸은 본능적으로 축적보다 유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근육을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근육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체력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게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운동을 멈추세요. 누가 더 빨리 걷는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맞는 강도를 찾으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30분 산책,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비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자율성입니다. 혼자 걷고, 혼자 씻고,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몸. 그것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대책입니다. 영수 씨가 무리했던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알아차린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젊을 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오래 걷는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걷습니다.
그게 노년의 건강입니다. 3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순희 씨는 65세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매번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벌써 둘이래. 너는 아직도 거기 살아? 비교와 평가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나가?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로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편했구나. 의무감으로 이어진 관계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년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이 아니라 쓸데없는 관계였습니다. 만나도 편하지 않고 안 만나면 죄책감이 드는 관계.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관계로 에너지를 소모하면 정서적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외로움이 아니라 의미 없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온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에 서로 모여 체온을 나누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지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님은 매주 참석하던 3개의 모임 중 2개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남은 한 모임에서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석 달에 한 번으로, 매주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끊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편한 사람 한 명과 차 한 잔 마시세요. 혹은 혼자 산책을 하세요. 적은 인연이 남은 시간을 가볍게 만듭니다. 순희 씨가 30년을 참았던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관계를 지키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미덕인 시기라는 걸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그때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노년의 관계입니다. 2위. 돈보다 중요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라. 창수 씨는 67세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하며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TV도 실컷 봤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때우고 오후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녁엔 아내와 오늘 뭐 했어? 물으면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창수 씨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하루가 공허했습니다. 도쿄대학 노년학 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이 일정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하루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은 삶을 도와주지만 리듬은 삶을 지탱해줍니다. 노후의 평온은 통장 잔고보다 하루의 흐름에서 옵니다. 문제는 여유가 아니라 여유를 어떻게 채우느냐였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딱 3가지만 정하세요. 일어나는 시간, 산책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3가지만 지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전 10시에 30분 산책하고 밤 11시에 자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혼자만의 리듬을 만드세요. 그 리듬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창수 씨가 방황했던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회사 일정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누구나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깨닫고 리듬을 찾아가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의 반복에서 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길을 천천히 걷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처음엔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반복들이 쌓여서 노년의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의 행복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체력은 더 이상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가 중요한 것.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채우는 리듬이라는 것.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제대로 산 사람은 평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1위, 이것이 없으면 아무 대책도 소용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든 걸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이런 준비의 절반은 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다만 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후 대책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위, 이것이 없으면 아무 대책도 소용없다. 나 자신을 지키는 기준. 미숙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옵니다. 그런데 올 추석,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차례상 준비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차례상은 본인이 준비했습니다. 그게 며느리한테 미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고맙다. 그럼 나는 과일 준비만 할게. 미숙 씨는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딸이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쉬어도 되는구나. 미숙 씨에게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할 것인가? 어디부터 내려놓을 것인가? 예일대 심리학과의 노년기 적응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 적응에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쓸 것인가?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노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자식이 잘 살아도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는 중심이 없으면 어떤 안정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 1위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뭔가를 요청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일까? 아니면 미안해서 하는 일일까? 그 자식이 부탁할 때도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도 이 질문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해. 이번엔 좀 어렵겠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나를 지키는 기준이 생기면 관계도, 건강도, 하루도 모두 편해집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미숙 씨가 평생 차례상을 준비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그 시절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잘 늙는다는 건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겁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생 지켜온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게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4위, 체력은 더 이상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3위,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가 중요한 것. 2위, 돈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채우는 생활 리듬. 그리고 1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를 지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노후 대책이란 무엇을 더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재산도 자식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어질 때 한 번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 의무감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잘 늙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이 멈췄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